안녕하세요. 고운맘 한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공부 잘하는 방법 수능 강론편입니다. 저는 삼수 끝에 한의대에 들어왔는데요. 2000학년도의 평균 수준의 수능, 2001학년도 전국에 약 66명 정도의 만점자가 나왔던 일명 물수능, 2002학년도 전년도의 난이도 조절 실패를 극복하고자 다소 고난도의 문제를 많이 섞었던 불수능, 이 세 가지 수능을 모두 겪어본 그 감정을 그리고 그 소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소 디테일할 수 있으니까요, 말 속도를 조금만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수능과 2001년도 수능은 80만 명이 넘는 응시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00년도 수능, 저희 고3 때 수능은 최다 인원이 응시했던 시험으로 아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2학년도 수능은 7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를 했었고요. 제가 최근 3개년간을 살펴보니까 총 응시 인원이 60만 명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아직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 수치상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들어가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년 열심히 준비해서 역전승을 일궈냅시다. 자, 그럼 저희 3년간의 수능 틀린 문제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요한 이론 하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고영성 신영준님의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업무든 공부든 동기부여가 약 5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한다는 동기, 그것이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지요. 그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그 완벽한 공부법 책에 보면 동기는 곧 우리 인체의 심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동기가 없어도 꿈을 이루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에 앞서 동기를 꼭 강하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996년 장승수 씨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노동군에서 서울대법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지금 변호사로 잘 활동하고 계시죠. 그 96년 장승수님께서 발간하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와 이듬해 이러한 입시 합격 열풍, 입시 노하우 공개 서적의 열풍에 힘입어 97년도에는 김어진님의 서울대 간신히 들어가기, 어진이 서울대 간신히 들어가기, 요게 있었고요. 그 이듬해에는 차정현님의 서울대 2번 들어가기라는 책이 이렇게 3년 연속 나옵니다. 저는 이 3권을 모두 읽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장승수님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를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기를 확보하는데 아주 좋은 서적입니다. 저는 2번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3권의 내용에서 약간씩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쪽을 그런 방법을 제가 조금 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간된 입시 노하우 서적들 중에서는요, 머리말이나 서문, 목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용인 외대부고 학생들의 이야기거든요. 외대부고 공신들의 진짜 1등 공부법입니다. 이거는 외대부고에서 근무하셨던 박인호 선생님께서, 지금도 근무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박인호 선생님께서 내신 외대부고 공신들의 진짜 1등 공부법, 이 책이 좋아 보입니다. 저도 이 책을 곧 사서 나중에는 더 내용을 첨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언어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자, 언어 영역의 키워드는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서, 즉 다독, 숙독 모두 중요하고요. 시간 내에 지문 읽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지문을 읽고 나서 여유 있게 OMR 마킹을 할 수 있는 시간 정도가 한 10분 정도는 남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가 과학 동화라든가 그다음에 과학 소년, 독서 평설 이러한 텍스트들을 많이 읽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선 언어 영역은 45문항 100점을 지금 배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영역은 저희 때부터도 점차 까다로워졌었고요. 어떤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듣기는 물론이고 선생님 수업이라든가 친구들의 농담까지도 다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요. 윗단락과 아랫단락을 제시한 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네모를 넣고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 네모에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글쓰기 계획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글쓰기 전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표기나 국문법, 조사, 용언, 명사절, 그 다음에 중세 국어의 모음들 이런 것까지 다 빼놓지 않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면, 월요일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초등학생 때부터 KBS의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기에 올바른 표기법부터 해서 국어의 기초지식, 띄어쓰기라든가 어떤 어휘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한자성어라든가 순우리말이라든가 우리말 겨루기 시청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티스토리라는 검색어가 링크 3번째나 4번째 정도에 뜹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킴스플랜, 티스토리.com 킴스플랜으로 들어가시면 언어 영역 저희 때 문제와 모든 영역의 문제와 답지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차 지원에서 한의대를 왔기 때문에 인문계 홀수형으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겨루기 실제 녹화에서도 자막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지만 듣기 평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로 세로 낱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듣기 평가로 한번 풀어보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렸던 문제들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해 주세요. 자, 2000년도 수능 10 더하기 8번 10 더하기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슬 대 금실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1번 한자어 고간 대 곳간이 비었다의 곳간, 한자로는 창고고 사이간입니다. 2번 한자어 세월 대 세월이 빠르다의 세월, 해세 달월이죠, 한자어로. 3번 한자어 중생대 짐승보다 못하다의 짐승, 무리중 날생의 중생대 짐승. 4번 한자어 내외 대 서로 내외를 한다의 내외, 안내자 박외자. 5번 우뢰 한자어 우뢰 대 우레 소리가 크다의 도레미팔 할 때 레, 우레 소리가 크다의 우레, 비우 우레 레의 우레 대 우레. 이듬해 제가 재수할 때 이제 이 문제의 정답률을 알아봤을 때는 객관식이면 원래 찍어도 20%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이게 20% 안쪽 바깥쪽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3 때 제가 틀렸던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다 찾으셨습니까? 3번입니다. 중생 대 짐승이 금슬 대 금실의 관계와 가장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금슬은 원래 비파와 검은고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악기가 금실로 바뀔 때에는 금슬에서 금실로 그 언어의 형태도 바뀌면서 내용도 부부간의 애정을 나타내는 금실로 이렇게 두 가지의 악기를 한 부부의 어떤 그 애정으로 금실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다 변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보기를 보시면 한자어의 중생은 뭐 불교에서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중생. 이것이 이제 짐승이라고 이렇게 비슷한 언어로 차용되면서 언어의 형식, 중생에서 짐승으로 음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2번 보기에 한자어 세월은 세월이 빠르다에서 세월이 빠르다의 세월로 형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은 해당이 없고요. 1번 해야 되겠죠. 1번 고간이 곳간이 비었다의 곳간으로 안에 이제 고의 밑에 시옷 받침만 첨가되는 형태만 변동이 되었지 내용은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도 아니고요. 4번의 내외는 안쪽 바깥쪽의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또 부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이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형식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5번의 우레에서 우레로 변한 것은 형식은 변했지만 내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역시 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중생 대 짐승입니다. 자, 언어는 이 한 문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어 그 성적을 말씀드리면 고3 때 언어 성적이 가장 좋았고요. 120점 만점에 107.2점으로 상위 한 2.5% 정도 나왔었고요.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수 때는 수능 전날에 제가 찹쌀떡 잘못 먹고 이렇게 체해가지고 전날에 정종을 먹는 바람에 해롱해롱거려서 다음날 거의 똑같은 개수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107.8이 나왔는데 120점 만점에 퍼센트는 34%로 훅 떨어집니다. 물수능에서 실수는 곧 재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수 때는 뭐 현역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수 때만큼은 또 못 보진 않았습니다. 현역 때만큼 잘 보진 못했고요. 자, 수학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은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서울대 외교학과 가셨던 선배님께서 모교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전해드리면 한계를 두지 말고 공부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두지 마시고요. 제가 틀렸던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저 고3 때 8번 문제였습니다. 바스카라의 이중근호, 5번, 6번이 아니었어요. 제 기억력이 무른 것을 제가 자인했고요. 그 이중근호 안에 매몰되지 않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좌변은 이중근호가 벗겨지고 우변은 괄호 열고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요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루트가 없어지거든요. 한 번 더.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중근호 안에 그 안쪽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밖을 봐라. 외연을 봐라. 내포 말고 외연도 좀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3 때는 총 수학에서 5문제를 틀렸는데 7번 문제 ft는 3의 마이너스 t, 요거의 반감기, 요거 상용로그 쓰는 거 틀렸고 3점짜리. 24번 문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속도가 3년마다 4배 빨라지는 거,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상용로그 문제였습니다. 이 외에 2문제 더 틀렸는데 그건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상용로그 문제가 여전히 수능의 문제 해결력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특히 2문제 다 제가 3점짜리를 2개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만 14점을 깎이면 명문대는 갈 수가 없죠. 한의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수 때는 열심히 수학을 메웁니다. 일단 내신의 부담이 없어졌고요. 대표적인 또 물수능이었고 수학에 올인한 덕에 3점짜리 하나를 틀리는
개가를 나름 이루게 됩니다만은 이 당시에 문과는 만점자도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여러분께 어떤 문제인지 말씀드리면 21번의 정적분 그래프입니다. 폐구간에 이제 정적분 그래프가 이렇게 지수함수 모양처럼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24번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인문계 홀수형 2001학년도 수능 24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002 수능, 제가 한의대에 입학했을 때의 수능인데요. 80점 만점에 총 73점을 맞습니다.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2개 틀렸는데요. 그 중에 2문제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틀린 문제 중에. 13번 나무토막 관련해서 인수분해 문제였습니다. 2점짜리인데 인수분해를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단순히 공식으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토막으로 이것의 개수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총 나무토막의 개수가 몇 가지인가, 몇 종류로 몇 가지인가. 그럼 예를 들면 뭐 4종류로 8가지였나 뭐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을 중시하되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합니다. 13번 문제는 제가 틀렸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19번 문제는 도함수, 미분계수에 관련된 3점짜리 문제였는데 제가 역시 이것도 틀렸습니다. 대신에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맞추는 바람에 상위 1% 안에 수학 상위 1% 안에 들 수 있었고요. 찍은 것까지 맞아주는 운이 따르는 바람에 굉장히 기쁜 한 해였습니다. 수학으로 참 저의 개인적으로는 수학이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저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용기, 인생에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그런 수학 시험, 2002 수능 수학 시험이었습니다. 예전 울랄라 세션 리더였던 고 임윤택님 제목처럼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덜한 게 아닌가라는 스스로 인정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운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저도 해냈습니다. 문과 73점은 변환표준 점수로 83점이었는데요. 당시 이과 원점수 만점이 80점이잖아요. 이과 만점의 변환표준 점수가 82점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교차 지원 시에 감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과 만점보다도 높은 성적으로 한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교차에 감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반드시 용기 가지시라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으시면 됩니다. 수학으로. 절대 수포자 되지 마시고요. 자, 영어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28번 1점짜리 문제입니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간과하다가 틀렸는데요. 2번 보기에 보시면 Where did they have 이렇게 나옵니다. did가 끼어 있죠. Where they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Where did they have는 어순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요즘이야 워낙 영어들을 또 어려서부터 잘하고 열심히들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쉬운 편이었는데도 제가 항상 영어는 75점 내외 1등급 정도 딱 나올 정도만 맞았지 3번의 수능에서 만점 근처에 가본 적이 의외로 없었습니다. 2문제 이상은 꼭 틀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문제들이 훨씬 어렵고 초상적이고 지문과 문제들이 어렵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죠. 길이도 길고요. 글이. EBS 열심히 보시고 화이팅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제가 유퀴즈 보고 나서 그 유재석 씨 옆에 나오는 그 대성마이맥 이명학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대명사랑 설명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나
뭐 학원이나 인강, 과외 이런 데 계실 거거든요. 그런 선생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영어는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입시에서는 영어 수학을 단단하게 다져놓고서 사회과학을 열심히 한 다음에 언어에선 약간의 운까지 따라주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진짜 언어에서는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과학입니다. 과학은 2000년도에 역시 제가 한 48점 중에 8점 정도를 깎입니다. 2점짜리 문제였는데요. 26번, 공통과학 26번, 추를 매단 두 개의 도르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미끄러지기 전과 미끄러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기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F는 UN입니다. U는 마찰 계수를 의미하죠. 이 부분의 공부가 제가 잘 안 돼 있어서 여기서만 한 5분에서 10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 개념에 반드시 최선을 다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U는 정지마찰 계수일 수도 있고, 정지했을 때에는, 운동하고 있을 때는 운동마찰 계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F는 UN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재수 때는 물수능이었던 관계로 과학은 다 맞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딱 한 개를 틀렸는데요. 이 딱 한 개를 틀려서 변환표준 점수가 나중에 조선일보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전국 1등 자리에 42명인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만점자하고 같이 하나 틀린 애들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 안에 또 속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문제를 살펴보니까 27번 문제였습니다. 1.5점짜리 두 행성에 관련된 멀티 문제, 두 문제 연속 나오는 거였는데요. 두 행성과 물리학의 기본 법칙, 그래서 중력과 속도와 만류인력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제가 다시 풀어봤는데 또 틀리더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제가 맞았던 문제 중에 재밌었던 문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11번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지표의 평균 온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내시오. 기억, 현재의 지구. 니은, 대기가 없는 경우의 지구. 디귿,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2배 증가한 경우. 리을, 최근 10년간 분출된 양만큼의 화산재가 성층권에 퍼져 있을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답이 다 찾으셨습니까? 디귿, 기억, 리을, 니은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2배 증가한 경우에 온실효과의 디귿, 현재의 지구,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인데요. 화산재가 대기로 솟아오르면 이 성층권에서 태양광의 흡수와 반사, 어떤 투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햇빛이 지구를 복사하는 것도 어떤 교란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어가지고 수개월이나 수년 또는 이렇게 햇빛을 가리게 되면은 기온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보통 하시죠. 왜 그러냐면 화산재가 대기권에 머물면서 어떤 태양 복사 이런 것들을 차단해가지고 기후를 살짝 한랭하게 합니다. 물론 CO2,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는 배출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차단해서 온도가 살짝 내려간다 이거였는데요. 제가 그때 낯설게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단하면 해수면의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엘니뇨가 시작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엘니뇨라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다 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유의해서 수능에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낯설게 하기를 주의하십시오. 자, 마지막 사회 끝내고 제2외국어와 그 다음에 한국사 한문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사회 때 고3 때 고득점자들, 최상위권 아이들도 많이 틀렸던 문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 2점짜리 문제 69번이고요.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현대인의 생활 중에는 선사시대에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물로 미루어 다음 현대인의 생활 방식 중 신석기 시대에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1번 괭이를 사용한 농경, 2번 무당의 주술, 3번 멧돼지구이, 4번 조개를 이용한 장식, 5번 등자를 사용한 기마. 답을 찾으셨나요? 정답은 5번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괭이를 사용한 농경도 있었고 샤머니즘에서 무당의 주술도 있었고 멧돼지구이, 어떤 수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요. 조개를 이용한 장식도 뭐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거 있었으니까 가능한 내용인데 이 등자라는 단어를 모르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등자라는 것은 뭐냐면 말 안장에 달린 이 발받침대거든요. 기수가 왜 말에 올라타는 기수가 발받침대에 쓰는 그것을 등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동기 이후에 2, 3세기에 동아시아의 중국 문명에 나타나는 것이고 8세기에 유럽에 전파되어서 시민계급의 몰락을 가져오고 등자로 인해서 말을 잘 다루는 어떤 그 군사 엘리트들의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이 수능 때는 틀렸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책에 나온 것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역시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물어본다. 응용력을 체크한다.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는 분들이었는데 저는 다른 것을 했었던, 그래서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2001년도 44번 윤리문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의 인간관에 부합하는 윤리적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간은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생의 모습은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힘들다 고자 있죠? 고로 나타난다. 누구나 깨달음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자, 어떤 인간관인지 생각하시고요. 자, 보기 나갑니다. 기억, 무의의 자연스러움에 따라야 한다. 니은, 나와 남을 구분짓지 말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 디귿,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리을, 자기 자신에 비추어 남을 헤아리고 배려해야 한다. 몇 번일까요?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디귿, 3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리을, 5번 디귿 리을입니다.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입니다. 자, 기억 무의 우선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인연설, 그 다음에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고로 나타나는 것, 깨달음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불교적 인간관이죠. 근데 기억에 무의의 자연스럽게 따라야 한다는 것은 도교적 인간관이고요. 니은, 나와 남을 구분짓지 말고 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불가의 것이죠. 디귿,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방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가의 내용이고요. 리을, 자기 자신에 비추어 남을 헤아리고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육아의 내용입니다. 공자가 그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기소부력 물시여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답은 3번의 니은 디귿입니다. 이상 긴 시간 저의 수능 틀렸던 문제들, 3개년간 틀렸던 문제들을 살펴보고 맞았던 문제들 중에서도 재밌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재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수능 총론과 강론 동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학과 과학이 가장 약하던 제가 수학 상위 1%, 과학 전국 1등이라는 개가를 올리게 돼서 반드시 내가 약한 파트는 언제까지나 약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를 극복하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연말 연초가 시작됩니다.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담배와 관련된 재밌는 그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시는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